안녕하십니까. 논리와 아이트 코딩의 이철승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챕터 3 하고 있죠? 챕터 3에서, 지금 요거 항목 LED 3개 배치해보고, 지금 코딩을 한번 해본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항상 하듯이 이제 요 코드 부분이고, 이 코드 부분에 이제 화면을 좀 키워서, 저랑 같이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요, 셋업하고 루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는 예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셋업하고 루프 부분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예제 3-1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반복문 처리할 때나 뭐 조건문 처리할 때나 그 직렬 모니터, 즉 여기 아래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얼 모니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리얼 모니터에 어떤 값들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셋업 부분에서 해줘야 될 코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직렬, 우리말로 직렬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시리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렬은 이제 패러럴이라 하고요. 그러면 이 직렬 모니터, 즉 시리얼 모니터 상에 뭔가를 이제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써줘야 될 게 시리얼.begin 9600을 써주셔야 돼요. 아두이노에서. 그래서 저도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시리얼.begin 이라고 쓰고 9600 이렇게 쓰고 실행 구문 다음에는 반드시 세미콜론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리얼 있잖아요. 이 시리얼의 첫자는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프 부분 볼게요. 루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루프 부분에서 이제 뭐를 하라겠냐면 시리얼.print를 하겠어요. 시리얼.print가 출력해라 라는 말이에요. 어디다 출력해라 라는 말이냐면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시리얼.print 하고 숫자 65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이렇게 썼어요. 시리얼 print 하고 다운표 해줬습니다. 쌍따옴표 해줬죠? 왜 그러냐면 문자열이기 때문에 hello world 라고 치고 세미콜론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하면 시뮬레이션 시작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자, 잘 보세요. 65 헬로 월드, 65 헬로 월드, 65 헬로 월드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가죠.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이 시리얼.print 하고 줄바꿈이 없어요. 줄바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65 하고 줄바꿈이 없으니까 바로 옆에다가 헬로 월드를 계속 뿌리고 루프 구문에 있으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자, 중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프 안에 썼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구문 아래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실제 시리얼 모니터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다가 시리얼 하고 프린트 하고 역슬러시 n입니다. 역슬러시 n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역슬러시 n은 뭐냐면 줄 바꿔라 라는 의미예요. 줄을 바꿔라 라는 의미. 다시 시뮬레이터를 한번 해보죠. 자, 시뮬레이터 했더니 어때요? 65 헬로 월드가 아래로 계속 떨어져요. 이게 루프상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65 뿌리고 헬로 월드 뿌리고 줄 바꾸고 다시 65 뿌리고 헬로 월드 뿌리고 줄 바꾸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시뮬레이터가 계속 하는 거는 이제 시뮬레이터 시간만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중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아래 구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시리얼 프린트 65 하고 시리얼 프린트 하고 이 부분에서는 아래 거에는 뭐가 돼 있어요? ln이라고 돼 있어요. ln 이렇게 프린트 ln
그러면 65 뿌리고 헬로 월드 뿌리고 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역슬러시 n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백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책에는 시리얼 프린트 하고 ln, 여기 ln이 지금 i의 1n이 아니가 ln입니다. 알파벳 ln. ln을 붙이면 ln이 의미가 역슬러시 n하고 똑같아요. 즉, 줄 바꿔라 라는 의미예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어때요? 65 헬로 월드 줄 바꾸고 또 줄 바꾸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이 존재한다. 이해되신가요? 이렇게 공간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지. 자, 그러면 자, 물리적으로 봤을 때 65를 썼어요. 여기 뒤에 줄 바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헬로 월드를 썼어요. 근데 줄 바꿨대요. 줄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한 줄을 띄라는 거예요. 이게 한 줄을 띄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거 한번 보죠. 자, 그 밑에 거는 약간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지우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시리얼 그 다음에 write로 되어 있습니다. W-R-I-T-E print가 아니라 write입니다. write. 시스템 입장에서 write는요, 기록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65라는 것을 기록을 해라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65가 가지고 있는 값이 있어요. 이 숫자 65는 알파벳 대문자 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정수형 숫자와 알파벳 문자와의 관계예요. 65.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또 이렇게 써있죠. serial write 하고 자, 문자열입니다. hello 이렇게 돼 있죠. hello. 그 다음에 serial 이제 print입니다. print print 가로 열고 다운표 하고 한 칸을 띄었어요. 이렇게 한 칸을 띄고 world 라고 하고 세미콜론 붙였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을 띄네요.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serial println 이제 빈 공백 이렇게 하고 serial print and 다운표 하고 이렇게 발을 썼네요. 발을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 코드죠. 이렇게.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떤 결과치를 유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자, 중지할게요. 중지.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65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A가 나왔어요. A. 그 다음에 hello라는 글자를 쓰고 여기는 공백이 하나가 있거든요. 공백이 띄어쓰기를 하나 하고 world 뿌리고 그죠? world 뿌리고 줄 바꿔서 두 줄을 밑줄 꺼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66은 뭘까요? 66은 자, 66은 이제 B가 될 겁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시작.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이 B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serial.begin 9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초당 1초당 이 초단이에요. 초당 9600개의 온오프 신호를 이제 통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당.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의문을 가셔야 되는데, 어떤 거는 write를 쓰고요. 여기 보시면 write를 쓰고, 어떤 거는 print를 썼단 말이에요. 그 print하고 print ln은 이제 구분이 가시죠.
그러면 write하고 print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재 88페이지로 잠깐 넘어갈래요? 88페이지로 잠깐 넘어가면 맨 아랫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rite 함수, 그러니까 write 함수는 좀 더 고급스러운 데이터 출력을 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문자, 한 문자를 1바이트 크기에, 그러니까 1바이트란 말이 8개 비트가 모인 거예요. 크기의 데이터 값을 문자열, 배열 등을 보낼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66이라는 요 값을 1바이트 문자 값으로 바꿔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이라는 이 1바이트 문자 값이 뭐라고 표현되겠어요? B라고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65였다면은 A라고 표현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문, 숫자, 기호 이런 것들은 다 1바이트 글자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글이나 한자나 일어 같은 경우는 이제 2바이트 글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니코드라는 거예요. 유니코드. 그래서 이제 글자 깨져요. 한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헬로우라는 요거는 왜 그냥 출력이 되나요?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문자열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문자열.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여기를 한글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글로. 헬로 월드 이렇게 써볼게요. 헬로 월드라고. 자,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했더니 자, 어때요? 자, 시뮬레이션 중지. 자, 어때요? 글자 깨지죠? 즉 아두이노에서 글자 한자는 제가 몇 바이트라고 그랬어요? 1바이트라고 그랬어요. 영문, 숫자, 기호 요게 1바이트예요. 근데 한글이나 한자나 일어 같은 경우에는 몇 바이트라고 그랬죠? 2바이트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트가 하나가 부족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글자가 깨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2바이트 글자 체계를 쓰고 있는데 아두이는 1바이트 글자 체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 컴퓨터에서는 한글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글 안 깨지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두이는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 시스템은 지금 현재 2바이트 글꼴 체계예요. 즉 유니코드 체계고 요거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신호를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뭔가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어해서 만든 아주 작은 글쎄요 조그마한 어떤 펌웨어 하드웨어 중간적 성격을 띠는 펌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 보드에서 한글을 출력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아두이노 보드도 성능이 좋은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글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한글 출력이 되게끔 만들려면 우리 글자 차형의 즉 캐릭터의 글자형 자체가 글자 한자가 몇 바이트가 돼야 되겠어요? 2바이트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한자나 일어와 같은 이런 글자 체계, 우리가 쓰는 글자 체계 있죠? 이런 글자 체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유니코드라고 합니다. 유니코드. 자, 기억을 하시고 챕터 3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다시 보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아두이노 보드예요. 그죠? 아두이노 보드. 자, 아두이노 보드에 보시면 좀만 줄일게요. 자, 아두이노 보드에 보시면 여기 부분에 보시면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보시면 아날로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인이죠. 즉 아날로그 입력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즉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즉 0하고 1하고 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의 디지털의 신호,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신호는 0과 1, 즉 이진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왔냐, 신호가 오지 않았느냐, 즉 신호가 왔다면 1이라는 값을 출력할 것이고 아니면 1이라는 값을 가질 것이고 신호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0이라는 값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0부터 1까지 간에 이건 아날로그예요.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에 따른 뭔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겠죠? 이거는 디지털일까요? 아날로그일까요? 아날로그죠. 즉 시간에 따른 진폭의 변화, 음량의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날로그예요. 그러면 아날로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온도, 그죠? 온도. 지금 글쎄요, 지금 한 20도 정도 됐을까요? 뭐 더 더워지면 21도, 22도, 23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21 이렇게 들어가지만 사실은 20도에서 21도까지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도에서 21도까지 변화된 양을 추출해서, 즉 평균값을 추출을 해서 디지털화해서 처리를 하고, 이 디지털화된 처리된 결과를 다시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해서 우리 눈에 25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컴퓨터 내부에는 아날로그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한번 바뀌어요.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게 0과 1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수를 말하는 0과 1이라는 게 0 하나, 1 하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뭐 비트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디지트라 그래요. 디지트. 그러니까 이 디지트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디지털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디지털 핀이에요. 0부터 13번까지가 디지털 핀. 즉, 신호가 있냐, 없냐, 0이냐, 1이냐, 맞냐, 틀리냐. 그렇죠? 논리적인 코드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논리적이다. 우리 과목을 배우면서 논리적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유심히 보니까, 3번, 5번, 6번, 10번, 11번, 여기에 보시면, 뭐가 존재하죠? 앞에 물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결. 그렇죠? 그 앞에 이 물결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PW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WM. 이 PWM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펄스, 그러니까 주기, 그러니까 펄스란 말은 그 주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이 주기를 말하거든요.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이쪽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디지털 핀도 쓸 수가 있고 아날로그 핀도 쓸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쉬운 얘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A0부터 A5까지 돼 있어요. 요거는 아날로그 핀입니다. 그죠? 아날로그. 그러면 여기에 아날로그. 자,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날로그가 뭐뭐 있어요? 온도, 그죠? 습도, 그 다음에, 물의 양,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의 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 그러면 센서에서, 거리도 아날로그입니다. 센서에서 측정된 값들은 거의 다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센서에서 이 측정된 값을, 그러니까 센서를 달라면, 어차피 아날로그 값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즉, 아날로그 센서의 어떤 특정 부분의 신호를 A0부터 A5까지 어디 핀에 들어왔겠죠. 그러면 어디 핀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우리가 하는 코딩, 프로그램에 의해서 뭔가를 동작시켜라 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 아니면 불을 밝혀라. 그러니까 소리를 내고 불을 밝히는 건 디지털 신호예요. 즉, 이 원리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디지털 출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날로그 입력을 받았을 때, 아날로그 입력 어떻게 받아야지? 모르죠. 그러면 뭘로 받았어요? 아날로그 함수로 받았어요. 어떤 함수였어요?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받습니다. 나는 아날로그 출력을 해야겠다. 그러면 아날로그 라이트. 우리 중간고사에도 출제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내가 실험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샘플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실험 보고서를 이렇게 한글 파일을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었고요. 자, 좀 줄일게요. 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수정 부분의 글자를 뭐 이 정도 줄여놓고, 자, 이렇게. 자, 아까 뭐 학과 써야 되겠죠? 학과 본인 학과 쓰세요. 쓰시고 분반은 11분반, 팀명은 없습니다. 없으면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번, 그 다음에 성명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적으시면 돼요. 5월 13일. 지금 5월 13일이거든요. 이 영상이 찍어진 날짜가 5월 13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제목. 실험 제목은 지금 뭐 있죠? 실험 제목이 지금 보니까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이에요. 84페이지 나와 있죠. 그러면 실험 제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이라고 쓰시면 돼요. 실험 목표. 실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실험 목표가 코딩을 통해서 출력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험 목표는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으로 출력값 알아보기입니다. 이 출력값을 알았다면 우리 실험 목표에 성공을 한 거죠. 그죠? 자, 준비물 뭐뭐 필요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아두이노 보드밖에 안 필요했어요. 그죠? 아두이노 보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두이노 보드만 필요합니다. 뭐 거기다가 USB 케이블 연결하고 뭐 연결하고 막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실험 과정을 책에도 나와 있지만 되새겨 볼게요. 1번.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우리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팅커캐드의 시뮬레이터에서 시뮬레이터 상에 아두이노 보드를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하기. 자, 두 번째. 시뮬레이터에 아두이노 배치했죠? 그 다음에 코딩하기 했죠. 그럼 코딩하기에 코딩 내용을 이제 쓰는 거예요. 어떤 코딩 내용? 요거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이제 화면을 캡처해도 되고요. 이미지로 떠도 되고 복사해도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여기다 넣어요.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칸은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내용이 많아지면. 자,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엔터를 쳤는데 그럼 이 페이지에 자동으로 넘어가요. 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내용을 코딩을 했어요. 그쵸? 요 내용을 코딩을 했습니다. 자, 요 내용 코딩을 했고, 실제 요 내용 코딩 했잖아요. 그 네 번째 뭐 했어요? 시뮬레이션 하고, 실제적으로는 시뮬레이션에 보면은 이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컴파일 과정을 해야 되겠죠. 컴파일 과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에서 봤어요? 시리얼 프린트, 직렬 모니터에서 출력값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의 내용이 많으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실험 결과가 어땠나요? 실험 결과는 요 코딩을 통해서 요 결과값을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분석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다 적어도 아래에다 적어도 되고. 시리얼 여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주석을 달았어요. 주석을.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함.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드시 써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설명들 같은 게 책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책을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 하시면서 책을 읽어봐야 됐고, 제 설명도 캐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write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면 돼요. 1바이트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66 같은 경우는 알파벳 B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어요?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우리 앞에 배웠던 문자열 출력입니다. 그리고 뭐 밑에 들어오자면 이거는 시리얼 모니터에 줄 바꿔서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아래다가 요약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고 이름 적고 알게 된 거, 응용해 볼 거, 궁금할 거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험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실험 보고서들을 나중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우리 과목 논리와 아이 코딩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다가 제출해줘서 뭐 1등부터 몇 등까지는 뭐 상금도 주고요, 상장도 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한 학기가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잘 지금부터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잘 지금부터 모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3 마무리하고 챕터 4 일부 설명드렸어요. 그쵸? 다음 시간에는 챕터 4를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